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, 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.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냥 아파서 누워 계시는 기억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찌개를 이만큼 끓여놓으면 이걸 계속 이제 해갖고 며칠을 먹잖아요. 근데 그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서, 그리고 이렇게 뭐 오다리나 이런 것도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TV 보면서 엄마 옆에 누워서 이렇게 막 뜯어 먹던 기억이 나거든요. 항상 그랬어요. 네, 왜냐 네. 안 그러면 이제 아프시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면 저도 지루하잖아요.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. 그러니까 같이 누워갖고 TV 보면서 오징어 뜯고 뭐 쫀득이 뜯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. 어머니가 한 몇 년 투병을 8년. 8년. 그러면 14살에 1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6살 때부터 네. 아프신 거네요. 네,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아픈 걸 모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누워 계시는 걸 보기 시작했고, 이제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, 위암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알았어요. 이렇게 작고하셨을 때,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진영 씨는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? 그 마음을 좀 들어볼까요? 그때 이제 학교에 있었어요.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학교 반 친구랑 좀 심하게 다투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실 문이 확 열리면서 제 여동생이 우산을 뚝 떨어뜨리더니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. 우산 떨어뜨리고 이게 너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아갖고 아 뭐야 이러고 뛰어나가갖고 신발도 안 신고 집으로 뛰어갔어요. 이제 갔는데 다 때려부셨어요 집을. 엄마가 눈 안 감고 있어. 다 뭐 식기 다 던지고 엄마가 왜 눈을 안 감았냐고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장의사를 불러갖고 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장례식을. 근데 제가 안 비켜줬어요. 안 비켜주고 그 엄마 냄새가 있잖아요. 엄마마다 특이한 냄새. 그 냄새 맡으면서 엄마 옆에서 누워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엄마 옷 갖다가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러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지갑에 몇만 원 안 남았다. 근데 집이 그때 전셋집이었거든요. 아버지가 어머니 그 이제 병에 관련된 그 돈을 전부 다 재산을 다 쓰셔갖고 그 집을 다 팔고 땅 팔고 이제 어머니가 뭐 진통제나 이런 걸로 그 고통을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아버지가 딱 보다가 여보 나 커피숍 하나 하면 일하면서 좀 잊을 것 같아 이러면 명동에다가 막 100평 넘는 커피숍을 차려주는 거예요. 아버지는 기죽지 말라고.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제대로 엄마가 안 아픈 걸 찾았다고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화투 칠 때 웃는데요. 친구들하고 막 웃으시니까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친구분들이 다 좀 멀리 사시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. 그래갖고 친구분들한테 집을 다 파세요. 그러면 제가 돈을 보태서 여기다 주변에 집을 사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랑 매일 화투 치고 놀아주시면 해드릴게요 해서
그 엄마 친구분들을 집을 다 주변에 다 사드렸어요. 우리 진영 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댁은 뭐가 빠져 있냐면요. 뭐가 빠져 있어요.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.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의 사랑 알겠어요. 근데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. 예를 들면 그 분야의 전문의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를 또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머니를 좀 제한을 둘 건 제한을 두고 한계를 설정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. 아버지가. 네, 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머니는 진영 씨한테 한계와 제한 설정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본인이 아프셔서 엄마로서 한계를 딱 두 건 두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제한 설정을 딱 하고 거절도 하고 이런 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게 다 안 되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사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못 배워요.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안 배어요. 그러면 실제로 힘들어도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창피도 하고 좀 뭐 싫은 소리도 좀 듣고 그러지만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아 이거 결국 내가 할 수 있구나 이 과정을 다 밟아가야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것으로 못 만들면 스트레스와 좌절에 엄청 취약한 사람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미숙한 미성숙한 아이 같은 요런 부분들이 있구나. (23년째) 우리 서훈 씨는 남편 육아 중이시죠. 아,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남편 육아 중이신데요. MMPI 그 좀 검사를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드렸는데요. 근데 그 결과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우리 서훈 씨는 유쾌하지 않은 일은 좀 외면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고 서훈 씨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고 좀 누르고 억압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. 현재는 생활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.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많이 좀 무기력해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좀 권태감이 있고 많이 피로하고 그래서 좀 약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되기는 해요. 말씀 들어볼까요? 나 왜 눈물 나지? 잘 모르겠. 아이고, 저 잠깐 울게요. 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유지스토리 연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같이 케어를 못하니까 저도 조금만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지?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 남편도 점점 괜찮아지고 남편 서포트하고 꿈을 도와주느라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못했더라고요. 네. 부부가 어찌 50대 50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상대가 힘들 땐 내가 좀 더 내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떨 때 내가 힘들 때는 또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어떨 땐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깊은 마음의 어려움은 좀 얘기해서 꺼내서 좀 소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굉장히 나름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힘들었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. 제가 울면 나가요. 저거 울지 말라고. 나 우는 거 정말 싫다고.